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 나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20대에는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언제 해보겠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디저트 사업을 시작하고 1에서 2년이 지나니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가 점점 안정화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제가 잘 되는 모습을 보시고는 잘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34살 봄에 제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대박나서 현금으로 집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게 근처에 새로 생긴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되었습니다. 20대부터 혹시 몰라 부어놨던 청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도 안정되고 집도 마련되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나고 있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소개받은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심 제 사업을 기다려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결혼할 때 집은 남편이 준비하잖아요? 아니면 둘이 반반씩 준비해서 결혼하든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집을 마련했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살던 집이라 남편은 혼수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큰아들 결혼시킬 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둘째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었는데 며느리가 집을 다 마련했다고 하시더군요. 따님을 참 잘 키우셨다며 여자 혼자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복덩이 며느리가 어딨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댁 생활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저보다 더 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형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 결혼 2년 전에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카는 아직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으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자세히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번 시댁에 가면 모두가 형님에게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아주버님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직업이 특출난 것도 아니었고 혹시나 부잣집 딸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작은 평수에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형님이 나를 싫어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가시돋친 말을 했어요. 내가 형님과 만날 일이 얼마나 있었겠으며 기분이 상해봐야 얼마나 큰일이 있었겠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 지낸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형님이 계속 뼈있는 말을 하니까 나도 점점 형님을 만나기가 꺼려졌어요. 그런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손아래 사람이기도 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무시하는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사업한다며? 요즘 사업하는 사람 많던데. 근데 그거 알아?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해도 동서는 안 될 수도 있어. 남들 따라하다가 망하는 건 순식간이지.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직업이 여자한테는 딱인데 개인 사업은 돈을 많이 벌어도 쉬고 싶은 날 쉴 수가 없잖아. 쉬면 돈을 못 버니까 나중에 애 낳아도 못 쉬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회사 다니면 돈도 받으면서 애도 키울 수 있는데 동서도 지금이라도 회사 들어가.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형님이 200만 원 번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형님보다 3배는 더 번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최대한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회사 다니면 상사 눈치 보랴 힘들잖아요. 저도 회사 생활 해봤어요. 근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월급은 똑같으니까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맞아. 아무래도 동서가 사회생활 잘할 스타일은 아니니까 손님들한테 싹싹하게 잘해야 될 텐데. 나중에 가게 망해서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 절대 안 빌려줄 거니까. 형님은 내가 하는 말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하면 누군가는 말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아주버님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친 남편까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싸우는 건 아니더라도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옆에서 그만하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댁에서는 형님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괜히 형님 심기 불편하게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루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냐 라고 한마디 했어요. 당신 아까 형님이 나한테 하는 말 못 들었어? 형님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도 못해?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어머님도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형님이랑 얼굴 붉히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나 안 참아. 당신이 안 막아주면 내가 직접 형님한테 말씀드릴 거야. 누구는 말 못해서 참고 있는 줄 알아? 남편이 갑자기 그러지 말라고 하며 힘겹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무슨 사정이 있나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형님이 그러는 게 아무래도 우리 가족이 형수님한테 뭐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솔직히 당신한테 털어놓으면 좀 부끄럽기도 해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거긴 한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왜 다들 형님한테 꼼짝 못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형님을 봤을 때 돈이 많은가 하며 의심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형님은 그 상황에서도 잘 참고 지낸다는 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은 회사를 다닌 게 아니야. 형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형 회사에 있던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났거든. 그때 형수님이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애도 유산되고 난리가 나서 형수님이 형네 회사로 옮기게 된 거야. 형 옆에서 감시한다고. 형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난리가 나서 나랑 엄마도 형수님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뭐라고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을 좀 이해해줘. 근데 그건 아주버님이 잘못한 일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심지어 나랑 당신이랑 결혼하기도 전에 일인데 형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형수님은 결혼하면서 혼수도 겨우 준비하셨거든. 그래서 형님이 바람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당신은 본인이랑 다르게 혼수는 물론이고 집도 있고 사업까지 하니까 돈도 더 잘 버니까 괜히 심통나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처음에 남편이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는 바람에 다들 형수님 눈치를 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저한테 트집 잡는 게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남편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 나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으면 신혼인 건데 그때 남편이 바람이 나도 눈이 뒤집히는데 애까지 가진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그 일 때문에 아이를 잃게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꼴도 보기 싫어서 이혼했을 텐데 이혼하지 않는 형님이 대단하면서도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형님이 저를 무시하거나 하더라도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여전히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방안을 찾았어요. 어차피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 형님과 마주칠 일이 생기면 가게 핑계를 대면서 시댁 모임에 안 갔거든요.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파트 상가 10평 정도 되는 곳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단골들도 생기면서 오후 2시쯤이면 디저트가 다 팔려버리곤 했어요. 가끔 한 번에 많은 손님이 들어오면 가게가 10평밖에 안 되니 결국 사지 못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괜찮은 상가 건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러 가게 됐습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새로 나온 상가를 구경했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도 저를 기억하셨는지 연락을 주셨어요. 이번엔 목 좋은 곳에 상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볼래? 내가 아직 아무도 안 보여줬어. 여기 건물 주인이 1층을 매매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급전이 필요한가 봐. 근데 가격도 다른 상가들에 비해 괜찮고 넓기도 한데 어때? 한번 봐볼래? 지금 가서 봐도 되나요? 요즘 계속 상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매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매매 나온 상가를 보러 갔는데 24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상가보다 2배 이상 넓어지고 매매하는 것이다 보니 가격은 높아지긴 했지만 이번 상가 임대료도 올라서 제 가게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공간이 넓어지면 더 많이 팔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대출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직원을 뽑아서 같이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망하지만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을 매매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디저트 가게가 확장돼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전국이 난리였고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니 가게가 힘들어졌어요. 가게를 접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혼자 디저트를 만들다 보니 배달은 꿈도 못 꿨지만 지금은 직원도 있고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도 줄어서 배달을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가게들보다 발빠르게 배달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배달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카페나 빵집에서 배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매일 바쁘게 생활하고 있던 도중 시어머니가 불러서 시댁에 가게 됐어요. 가보니 형님이 계셨더라고요. 두 분이 저를 불러다 놓고는 더 끌지 말고 하루빨리 사업을 정리하는 게 돈 버는 거 아니겠냐고 하셨어요. 요즘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다 힘들다고 하던데 너는 사업하는 애가 그것도 안 살피고 확장을 하면 어쩌니? 우리 아들 힘들게 벌어오는 돈 다 까먹게 생겼네. 지금이라도 빨리 정해라. 그래야 어느 정도 돈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니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이러다 동서 개털 되는 거 아니야? 가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남기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괜히 더 질질 끌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가게 봐라. 그러다 진짜 빚더미에 앉는 거 순식간이야.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가게 접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선에 있는 디저트 가게인데 잘 될 턱이 있어? 저번에도 지나가는데 동선에 가게 텅텅 비었더라. 그러니까 동서도 얼른 정리해. 저도 처음에는 진짜 형님이나 시어머니 말대로 지금이라도 정리할까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배달 주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됐거든요. 형님도 본인보다 돈 잘 버는 동서가 꼴 보기 싫었으니 이 기회에 제가 사업을 접었으면 했나 봐요. 하루는 제 가게에 오셔서는 가게 망하기 전에 직원도 빨리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리셨어요. 동서, 이 가게 망하기 전에 직원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직원도 빨리 살 길 찾아야지. 그냥 그 작은 상가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대출까지 해서 가게를 늘렸어? 사업하면서 시기를 볼 줄도 모르고. 진짜 내 가게가 망했으면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화도 나서 남편한테 성질을 냈죠. 아까 형님이 우리 가게에 와서는 가게 망할 텐데 빨리 직원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진짜 형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요즘 그래도 배달도 들어오고 생각보다 매출 잘 나오고 있는데 초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화를 내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법도 하잖아요. 아니, 제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착한 형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빚고 와서 들은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솔직히 경기가 그렇잖아. 우리 동네도 벌써 하나둘씩 없어지는 가게들도 있고. 그리고 당신, 괜히 형님이라서 더 민감하게 듣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형수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딨어? 내 생각에는 진짜 당신 걱정돼서 한 말 같은데 왜 그렇게 비와서 들어. 그리고 당신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 괜히 가게 계속 유지했다가 우리 빚만 쌓이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형님 편을 드는 걸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형수님이라고 하는데 나랑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이라면 뭐라도 도와주려고 했겠죠. 입으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비아냥거리지 않고요. 근데 저를 비웃고 무시했던 형님과 시어머니의 예상과 다르게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어요.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남들보다 발빠르게 배달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저희 디저트 가게로 주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커피는 안 했는데 커피 머신도 사다 놓고 커피 배달도 시작했거든요. 다들 망할 거라는 제 사업은 이전에 비해 몇 배 이상은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자랑을 드러냈던 아주버님과 형님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거든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이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렸으니 두 분 모두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한 번에 실직자 신세가 돼버린 거죠. 만약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다른 회사를 다녔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한순간에 둘 다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렸으니 퇴직금이나 열어받을 수 있는 것들도 못 받고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는데 티를 내진 못했지만 고소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망할 거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 회사가 망했으니까요. 근데 제 사업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사업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가족 모임으로 다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다행히 잘 풀린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복불복이잖아요.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 저는 그냥 다른 회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형님 사업을 하신다고요? 어떤 걸로 하시려고요? 한 번도 사업해보신 적도 없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냥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건 어때요?
저는 진짜 형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발끈하시더라고요. 동서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사업해서 동서네보다 잘 될 것 같아서 배 아파서 그러는 거야. 가족이 돼서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재뿌리는 건 뭐야? 형님 걱정돼서 그러죠. 형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도 사업 한번 해보신 적 없잖아요. 어떤 걸로 하려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본인이 저한테 매번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으니 제가 하는 말도 비와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제 도움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옷을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옷가게가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심지어 옷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워낙 다양해서 그걸 다 가져다 놔야 하니 돈도 정말 많이 필요한 사업 중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선택하더라고요. 속으론 정말 망하는 건 시간 문제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빚까지 지셨더라고요. 그 빚이 거의 1억 정도였어요. 괜히 아는 척하면 불똥 튈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모르는 척했죠. 근데 그 시기에 저는 사업을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수입이 확 줄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배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배달 주문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가게를 팔면 권리금도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정리하고 다른 걸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게의 권리금이랑 해서 팔면 몇 억은 받을 것 같은데 다른 가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 우리 배달 주문이 더 떨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이네.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도 당시엔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좀 고민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죠. 근데 이 사실을 바로 시댁에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뭘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형님이 찾아와서는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이번에 가게 정리할 거라면서 그거 정리하면 10억 정도 나올 거라고 하던데 맞아? 그러면 얼른 정리해서 우리 좀 나눠줘. 혼자만 잘 되게 있어. 우리 사업할 때 동선이가 도와줬으면 이렇게 망하지도 않았어. 이번에 동선내가 안 도와줘서 우리 망한 거니까. 동서가 이번에 가게 정리하면서 받은 돈 우리도 좀 나눠줘. 같이 잘 되면 좋잖아. 네, 10억이요. 누가 그래요? 아직 가게 정리할지 말지도 고민 중이에요. 저희 가게가 워낙 잘 돼서 권리금을 높게 받을 수 있게 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팔아버려. 동서가 배달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다며 괜히 민기작거리다가 권리금 떨어져서 팔지 말고 지금 팔어. 그리고 그 돈 받아서 우리 예전에 사업하면서 생긴 빚 먼저 갚자. 갑자기 찾아와서는 당장 제 가게를 팔아서 생긴 돈을 본인한테 일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사업한 것도 아닌데 계속 우리 사업 하면서 당장 제가 그래 정리하고 본인한테 있는 빚을 갚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냥 회사 알아보라고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도 잘할 수 있다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 망하니 이제 와서 우리 가게라고 하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무 당당하니까 정말 제가 돈을 빌린 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왜 해주냐고 했죠. 그때 제가 사업하지 마시고 그냥 회사 이직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도 한 거 형님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빚진 걸 제가 왜 갚아요? 그렇게 말하며 형님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엔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형님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겠죠? 저를 보시더니 형님이랑 똑같이 10억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너 이번에 가게 정리하면 10억 정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야? 정말 맞는 말인 거야. 그러면 그거 얼른 정리하고 돈 만들어서 큰애 빚부터 갚아줘라. 너희는 너가 사업해서 항상 여유롭게 살았잖아. 근데 큰애는 회사만 다니다가 사업 시작해서 계속 힘들어 하잖니. 힘들 때 도와줘야 가족인 거지. 너희가 여유도 있고 그러니 좀 도와줘라. 시어머니까지 저를 찾아와서는 형님 빚을 갚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찼습니다. 제가 가게 확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망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찾아와서는 이제 와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잘 버는 저보다 바람핀 거 눈 감아주는 며느리를 더 높게 쳐주는 이상한 분위기 만들면서 시어머니랑 제 남편이 돌아가며 제 앞에서 형님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본인도 힘들 텐데 이번에 복날이라고 삼계탕을 해왔지 뭐냐? 사실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이혼한다고 난리를 칠 법도 한데 애가 참 됐어. 맞아. 우리 형수님 같은 사람 없지. 우리 형이 진짜 잘해야 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면 우리 형수님 같은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엔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우리 큰며느리처럼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야. 우리 둘째가 어련히 알아서 잘 도와주겠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은 항상 저 들으라는 식으로 형님을 칭찬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상식으론 바람핀 걸 눈 감아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그게 왜 착한 사람인지. 그냥 본인 팔자를 본인이 꼰 거 아닌가요? 매번 시어머니와 남편만 제 앞에서 형님 칭찬을 늘어놓더니 이게 다 밑밥을 깐 거였더라고요. 하루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랑 같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려준 돈 가져가듯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도 이쯤 했으면 큰 애 좀 도와줘라. 너 가게 정리하면 10억이나 받는다며. 큰 애가 그 돈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절반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2억만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안 주고 그러냐? 너가 착한 큰 애한테 돈 좀 보태라. 그런데 이렇게 돈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말끝마다 형님한테 돈 보태주라고 하셨는데 웃긴 게 정작 형님은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은지 팔짱만 끼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냥 이 상황을 보기만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무슨 종이 한 장을 전해주더라고요. 무슨 종이인가 봤더니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좌 이름을 보니 형님 이름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종인가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이 저한테 돈을 여기다가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형수님 계좌번호인데 여기로 돈 보내줘. 나도 이 기회에 형이랑 같이 동업해보려고. 나도 언제까지 집에만 있겠어. 이제 일 시작해야지. 근데 우리한테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돈 좀 보태줘. 그래, 동업하는 거 좋지. 근데 그걸 왜 내 돈으로 해? 당신 돈으로 해?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그리고 나한테 돈 맡겨놨어. 왜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심지어 나 아직 가게도 정리 안 했어. 나도 돈 없다고. 그러니까 괜히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정리해라. 그 돈으로 우리 아들이랑 큰애 같이 사업하면 되는 거잖아. 너는 큰애가 저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그리고 둘째도 같이 동업한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제가 남편한테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빨리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 고생하는 거 불쌍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형님이 힘든 게요. 아주버님이 바람 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아주버님이 바람 피워서 고생한 거 보상해주는 의미이면 그게 위자료인데 그걸 제가 왜 줘요?
제가 아주버님 보고 바람 피우라고 등 떠밀었어요. 당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 필 일이야. 그리고 가족이면 서로 허물이나 힘든 부분에 감싸줄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니까 그걸 왜 내가 보상해주냐고 정신 나갔어. 그리고 정작 당사자인 형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난리야. 그리고 이 집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집인 거 알지? 당신 집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형님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 혼자 도와주든지. 그리고 당신은 나랑 이혼할 준비해. 계속 형님 편만 드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저희 집에서 싹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다 내보내고 집에서 화를 시키며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고요. 저는 당연히 저한테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화에서는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얼마로 해줄 거야?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분할하는 거 알지? 지금 가게 팔면 10억 정도니까 나한테 최소 5억은 줘야 돼. 어차피 이혼해서 재산 분할해줘야 되니까 그냥 지금 보내주면 안 돼. 괜찮은 상가가 나와서 빨리 계약하려고. 그래 내가 저번에 보여준 형수님 계좌로 보내주면 돼. 당시엔 지금 나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재산 분할 때문에 연락한 거였어. 진짜 기가 막힌다. 당장 끊어. 남편이 정신 차리면 솔직히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형님은 안 보고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정신 차릴 기미를 안 보이더라고요. 재산 분할로 제도를 나누는 게 아까웠지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정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변호사분이 좀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하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꽤 오랫동안 돈을 못 벌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남편분 통장에서 시부모님이랑 형님분께 생활비 내역 출금된 게 있죠?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금액 크던데 알고 계신 건가요? 이혼 소송을 하니 각자의 재산을 오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도 구조조정을 당해서 꽤 오랜 기간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번 돈 일부를 생활비로 보내줬죠. 남편이 본인이 집안 살림을 하겠다고 하며 저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심도 하지 않고 남편한테 보냈어요. 근데 남편이 저 몰래 제가 보내주는 생활비 일부를 시어머니랑 형님에게 보내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는 저한테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가 무섭다. 이번에 뭘 고쳐야 한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돈을 더 가져갔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보내려고 돈을 더 가져간 거였어요. 남편은 이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알 수 없었겠죠. 저 역시도 이 사실을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래서 비밀은 없다고 하는가 봐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 턱이 없는 남편은 저한테 연락해서는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괜히 소송으로 가면 힘만 들어. 그거 다 변호사 배부르게 해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정으로 하자. 당신도 변호사 상담해봐서 알 거 아니야. 나한테 어느 정도 재산 분할해줘야 되는지 그냥 서로 그 정도만 받고 이혼하자고 변호사랑 상담해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줘야 되는 돈이 하나도 없던데 당신 같은 변호사랑 일해서 그런지 제대로 안 알아봤나 봐. 제가 재산 분할해줄 게 없다고 얘기하니 남편이 펄쩍 뛰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뭐 나한테 줄 게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면 부부 재산을 나눠야 되는 거 몰라. 당신이야말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무슨 헛소리야. 당신 나 몰래 시어머니랑 형님한테 생활비 보내고 있었더라. 계산해 보니까 당신이 받아야 될 재산 분할 정도더라고. 그래서 나는 미리 재산 분할해줘서 당신한테 줄 돈 하나도 없어. 그 돈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잖아.
이혼 소송 안 했으면 이 사실도 모르고 내 돈이 더 줄 뻔했네.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당황해서는 성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턱이 있겠어요. 결국 남편은 저한테 한 푼도 못 받고 집에서까지 내쫓기면서 이혼당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결국 목적은 따로 있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서운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너는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아무리 너희가 이혼을 했어도 가족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도 줘라. 그래야 너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진짜 이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여태까지 돈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 이제 모르지 않아요. 남편이 저 몰래 계속 돈 준 게 5천만 원 이상은 될 테니까 그 돈으로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족도 아닙니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돈 달라는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이고는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근처에 제가 하고 있는 비슷한 디저트 가게가 생기더라고요. 알아보니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형님네랑 같이 동업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제 근처에 비슷한 디저트 가게를 차릴 때 저는 잘하고 있던 디저트 가게를 권리금 높게 받고 팔았습니다. 정말 올려치기 하면 한 1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여태까지 고생도 했고 이혼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아서 여행하면서 나름 힐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기 동서 잘 지내고 있지? 다름이 아니라 그 예전에 만들었던 곰돌이 모양 디저트 어떻게 만들었어? 내가 대충 반죽은 해놨는데 모양이 잘 안 나오네. 형님은 뻔뻔하게 저한테 디저트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디저트 가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디저트 가게를 팔아서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디저트 가게 주변에 많이 있어서 돈 벌기 힘드시겠어요. 제가 디저트 가게를 팔았다고 하니 형님이 그럴 줄 알았다며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설마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가게가 10억 정도 되겠어 하며 팔았는데요. 정말 그 정도 받더라고요. 남편이 얘기한 금액이 정확했더라고요. 팔길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서 쉬고 싶었거든요. 한 일에서 2년 정도 쉬고 그때 다시 재사업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다 우연히 그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내심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가봤는데 간판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부동산 아줌마한테 가게 근황을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제 전 남편이 여기다가 디저트 가게를 하나 냈던 것 같은데 불이 꺼져 있어서요. 어머, 너무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네. 잘 지냈어? 이혼하고 나서 얼굴이 폈네. 거기 말도 마. 그 형이랑 형수랑 자기 남편이랑 셋이서 했었었잖아.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더니 그 형 되는 사람이 옆가게 아줌마랑 바람이 났어. 둘이서 도망가래 만에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지금 거기 첫째 아들도 이혼 아니 마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큰아들 바람 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며 한 번도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지. 진작에 버렸어야지.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근황을 들어보니 디저트 가게가 좀 잘 되는 법하더니 아주버님이 또 바람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 버릇게 주겠어요. 이번에는 이혼할 것 같아 보이던데 또 모르죠. 시어머니랑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챙겨줄 테니 그것 때문에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막상 잘 사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플 것 같긴 했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양인데 잘 될 턱이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지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제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나름 사업을 해보니 노하우도 생기고 보는 안목도 생기더라고요. 그 경험으로 이번에도 잘해보려고요.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